한지평 같은 경우에는 SH 벤처캐피탈의 수석 팀장이었다가 13화, 14화 뭐 이때쯤 가서 상무로 이제 승진을 했는데 수입이 연봉이 2억이고 보너스가 15억. 집을 촬영한 데는 이제 콘레드 서울 펜트하우스라고 한 1박에 65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데라는데 뭐 세트는 이제 세트니까 근데 이제 한강뷰가 좀 저 정도로 보이는 아파트를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아보니까 30평대 요새 한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30평대가 아닌데? VC의 수입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막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도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실제 스타트업 투자를 해서 연봉 2억 원에 보너스 15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연봉은 조금 비현실적으로 책정이 됐을 수 있는데 수석팀장이었음을 감안을 했을 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가능성이 한 1000분의 1 사실 국내 넘버원이면 저는 몇백억대까지 받기 네. 때문에 그러면 저기보다 올라가죠. 근데 저런 케이스가 맞냐라고 물어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국내 넘버원이라니까 훨씬 높죠 그러면은. 훨씬 높죠. 훨씬 높죠. 근데 수익을 떠나서 저기 한지평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성질을 좀 죽일 수 있는 멘탈 케어가 좀 필요하신 것 같긴 한데요. 세르판지 셀로판인지 나 그거 뭔지도 몰라요. 아 그만 울어요. 울 거면 나가서 울든가. VC의 연봉과 성과급은 좀 어떻게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우스는 뭐 연봉이 높은 대신 뭐 성과급을 좀 덜 쳐주는 데도 있다고 들었고 이제 또 반대인 경우들도 좀 들었는데 집집마다 다르고 보상도 다 체계가 달라요. 그냥 일 잘했다 뭐 그러면 성과급을 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대박이 나면 그 회수금의 일부를 X 퍼센트를 이제 나눠주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이러면 그러면 10억 버는 게 20억 버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펀드가 있어요. 펀드라는 게 있어요. 펀드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또 기관들한테 돈을 모아서 이렇게 돈주머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퓨처플레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퓨처플레이의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퓨처플레이가 이렇게 운영하는 펀드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얼리 스테이지니까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거지. 저 한지평 팀장 회사는 아마 펀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펀드에서 투자를 하는데 만기가 7년 아니면 8년 이렇게 잡힌단 말이죠. 한지평 팀장님이 주로 시리즈 A 뭐 좀 위로 가면 B 정도를 투자하시는데 이게 회수가 되려면은 보통 한 짧으면 5년에서 길면 한 10년까지도 걸린단 말이죠. 만기가 돼서 나 청산이 되기 전에는 성과급 배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분의 이제 나이를 봤을 때 저분이 얼마를 근속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아귀가 안 맞는 거죠. 그럼 펀드 하나에서 예를 들면 30개를 투자했다. 30개가 다 대박 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지평 팀장의 픽은 다 성공했어. 근데 한지평 팀장 동료들을 보면 상태가 좋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친구들 건 다 말아먹었어. 그러면 펀드 수익은 생각보다 안 높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지평 팀장한테만 너는 잘했으니까 너한테만 성과급을 줄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님이 한지평처럼 투자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는 거죠? 저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그건 가능하죠. 그건 제 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엔젤 투자자는 10억, 20억을 버는 게 되게 쉬워요. 왜냐면 제가 1억을 넣었는데 그게 20억이 되면 그냥 10억을 번 거잖아요. 그런데 한지평이 그 자기 돈을 일단 투자한 게 아니야.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의 돈을 투자한 거고 그 번 돈은 LP라 그러죠. 출자해 주신 분한테 돌려드리는 거고 그 중에 우리 회사가 받는 성과 보수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받는 거니까 그게 10몇억 대가 되려면은 엑시시 그냥 어느 한 건으로는 불가능하죠.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뭐 레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우스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5%까지 주지 않아요 절대. 예. 그럼 망해요. 3% 미만에서 왔다 갔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집요하게 파는지 모르겠다. 투자를 하고 적어도 한 3년, 4년은 열심히 사후 관리하며 버텨야 그렇게 해서 상장이든 M&A든 이뤄내야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심수학분들이 이직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회사에 가셨으면 10년은 계셔야죠. 이직을 하면 이제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죠. 펀드 만기 전에 나가면 못 받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자, 20억을 성과급으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를 뛸까요? 얼마나 떼요? 한 반 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억을 받았어. 그래도 10억은 국가에 헌납을 해. 10억을 가지고 저 한강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그 추론은 이렇습니다. 월세일 것이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그 할머니의 그 종잣돈 갖고 엄청나게 뿔린 분이잖아요. 800을 8,000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저분이 아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많이 사놓으신 게 아닌가. 막말을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왜 나를 보면서 얘기를 해? 이 사람이 이거 사람을 찍어놓고 이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지 뭘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지 뭐 하나 똑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무조건 가능성이야 가능성. 손톱만한 징조라도 있어야 된다고. 대표 그만둬요. 당신한텐 대표 DNA가 없어. 내가 김용산 이철산이면 당신한테 지난 2년 배상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제 정보에 의하면 2년 안에 새 기종들은 전부 배터리 일체형으로 바뀝니다. 이 정보를 대표님은 몰랐나요? 아, 예, 그게 몰랐다면 대표님은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정보력이 형편없다는 뜻이니까.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더 문제입니다. 알고도 투자 받으려고 했다면 대표님, 이건 사기예요. 좀 현실적으로 막말 수위가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거는 그냥 드라마를 위해서 극화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저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거니와 수지 왜 나를 계속 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완료한 다음에 같이 파트너십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떤 조언들이나 이런 논의를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아니 투자도 하지 않을 회사한테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폄하를 하고 사기를 입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심사역이 과연 존재할까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사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심한 케이스들도 봤고 격앙된 억양만 빼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근데 그 소리를 지르는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연애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데모데이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던 분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그 정도를 가지고 그게 어떤 자살의 원인이 된다. 그게 굉장히 할시했고 비인간적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사실 스타트업 하면 안 되죠. 맞아요. 저는 그거는 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너무 도움이 되고 사실 저는 서달미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피드백이든 결국에는 내가 포커스해야 되는 거는 나의 성장이고 대표로서 사실 모르고 시작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계속 직접적인 스트레이트포워드한 피드백을 계속 줘야지 내가 성장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그게 유일한 성장 방법이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저는 심사역 분들도 저런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본인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눈치 보느라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바빠요. 근데 그게 너무 시간 낭비고 너무 비효율적. 특히나 너무 과장되게 저 정도의 표현으로 자살까지 유도된 것처럼 표현되는 건 너무 과했다. 본인의 베이비,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디어나 이 본인의 회사에 대해서 한없는 애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가 못생겼어. 근데 엄마 앞에서 정말 못생겼네요. 그러면 엄마가 날 죽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쓴소리를 하는 건 진짜 이 회사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어떻게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 나오는 거지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네 좋은 서비스 잘 봤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저렇게까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나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좋은 걸 만들었기 때문이겠지라고 받아들이는 내공의 창업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중인님한테 좀 한 소리씩 들으셨던 분들은 사실 마음에 들었었다. 사랑하고 있었다고요. 데모데이 때 이제 한지평의 가혹한 피드백으로 모든 투자처를 잃고 자살에 이른 이제 용산의 형이 나오는데 이 스타트업과 굉장히 유사한 실존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영상 편지로 보내주셨대요. 한번 같이 보시죠. 스푼 라디오 만들고 있는 최혁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창업해갖고요. 스마트폰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그 안드로이드 폰이 배터리 분리형들이 주력 모델이어갖고 분리형 배터리를 미리 충전해놓고 있다가 사용자분들이 배터리 다 쓰셨을 때 충전 다 된 배터리로 바로 교환해 가시는 서비스를 했었고요. 2015년도에 삼성 주력 모델들이 일체형으로 나오면서 첫 서비스를 아쉽게도 정리하고 두 번째로 이제 스푼 라디오 서비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극 중에서 충전 관련 서비스가 배터리 일체형이 나온다라는 피드백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거든요. 서비스 이름도 차징 컴퍼니인가 뭐 그냥 저희 거 사례를 기사나 이런 걸로 찾아보시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에. 데모데이 같은 거를 몇 번 나갔었거든요. 비슷한 식으로 공격적인 질문들이 꽤 있었고 한 4, 5년 당시는 저거보다 심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 역시도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고요. 얘기하면 밤새요. 삼성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진영도 언젠가는 일체형으로 갈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그때 저희가 답변을 똑같이 했거든요 항상. 그래서 보조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그게 다 중국이랑 지금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보조 배터리 공유 모델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 뽑았을 때는 10억 원 이상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투자처를 못 찾아서 그때 되게 힘든 상황으로 빠지게 됐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들고요.
저는 실제로도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도 좋지만 창업을 처음 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부드럽게 그 창업자를 설득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인격 비하라든가 뭐 인격 모독을 당하는 질문이나 피드백을 자주 접하실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객관적인 부분만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제 3자 입장에서 훈수는 마음껏 들 수 있거든요. 저희도 뭐 스포츠 경기 보거나 뭐 장기나 바둑 둘 때 옆에서 훈수 엄청 잘 두잖아요. 근데 실제 게임에 들어가 보면 경기의 성과는 선수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안 될 거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또 부수고 성장하는 그 희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게 전 스타트업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한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아니 그건 아니었고 네. 어쨌든 저도 지난 세월 동안 뵌 VC분들이 한 50명 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소리 지르시는 분들은 없었고 뭐 저 이상의 독설은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독설. 기억에 남는 독설. 왜 또 나를 봐? 아니 대표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독설 들었는데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이렇게 만들었던 아이템을 처음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보시더니 귀엽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근데 사업성은 쓰레기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쓰레기라 그랬다고? 쓰레기라고 했어요. 근데 내 투자를 받았지 않아? 저는 이수지 대표님이 쓰레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쓰레기구나. 사업성이 쓰레기다. 그때 저는 그러니까 지금이면 그거에 약간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경영 쪽 베이스도 아니고 모르는 세계니까 이게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독서 들었을 때도 기억하시나요? 얘기해 보세요. 엔젤 투자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저희가 이제 3명의 코파운더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나가시게 됐어요. 저는 약간 투자자가 멘토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거든요. 상담을 받으려고. 지금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유로 나가게 됐다라고 하시니까 그 6화인가? 한지평처럼 사람 관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 정도 수위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 광고야! 왜 아예 이름도 바꿔보지? 삼사택 말고 잘 밑에 놓으라! 겨우 창업지원금 1억 가지고 파이 싸움하는 팀이라면 어차피 대의를 향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저들보다 더 큰 문제는 저 지분 싸움을 해결 못하는 서 대표 당신입니다. 나를 바보로 만드냐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화가 나서 아이폰 메모에 적어두고 아 진짜? 네, 적어놨어. 계속해서 기억하겠다 이렇게 전했지. 지나고 보니 그래도 어떻더라고. 그런 게 그 있어요. 지나고서는 대표님 많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셨어요. 가능성이 아까워서 그랬다 막 하면서 사과를 하셔가지고 너무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용서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내 투자를 또 받아준 것도 미안하다. 아니 근데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 두 번째 창업할 때는 완전 제가 사업 계획서도 없는데 그냥 거의 법인 설립하자마자 투자를 해주신 거여가지고 사실 감사한 일도 많긴 하죠. 그래서 그때 막 돈 떨어졌을 때 차용증 안 쓰고 3천 딱 꽂아주셨던 거랑 나 진짜 근데 기억이 3천 안 나죠. 기억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저는 진짜로 보면서 한지평이 막 말들을 할 때 주기님이 많이 오버랩이 됐거든요. 외모가 오버랩 됐다는 얘기잖아. 아니요. 그러다가 외모를 떨면 아니야 막 하면서 한지평의 감정선을 쫙 보면은 그렇게 독설을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애정을 증폭시키는 단계가 있어요.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바뀌기를 원할 때마다 그 폭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독설하는 VC, 뭐 저를 포함해서 저 사람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위안을 좀 해봐요. 5회차 정도까지 한지평이 막 샤우팅을 좀 유난히 많이 하는데 근데 그때 진짜 삼산택이 좀 엉망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 사람들이 안 원하는 그런 기술 만들고 있고 동기는 명확하지 않나. 컨텐츠는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 건 맞고 샤우팅이 강해진 거는 달미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호르몬. 네, 호르몬이야. 최악의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최악의 장면. 말이 안 되고요. 아예. 저런 기관에서 저렇게 좋은 사무실을 줄 수가 없지. 그래 평당 얼마요 저게? 최악의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드라마 최악의 장면.